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면서 파행 운영의 원인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탓이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격과 긍지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 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고 조사를 놓고 외압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단장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직접 해명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집단 항명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며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이른바 왕의 DNA를 가졌다고 말하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습니다. 왕의 DNA 표현은 아이의 치료기간 자료라면서 자신은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사망자가 93명으로 늘어났고 재산 피해도 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라가 강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여의도 3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해 100년 만에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됐습니다. 태풍 카눈이 지나간 뒤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에도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층이 불안정해져 내륙 지역과 제주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1사단장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박 대령은 오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인데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동훈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사단장이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수해 복구 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이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최수근 상병이 숨지기 전 대원들의 물속 수색 사진을 봤음에도 수사단에는 연결식장에서 사진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공개 거부한 이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 죄명을 빼라고 했다. 안보실에서 언론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 대령의 인터뷰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대령은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기관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오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은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번 진실 공방의 중심에는 국방부가 있습니다.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면서 사단장은 빼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선근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종섭 장관은 사단장과 개별 친분은 없다, 직접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권용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결재했고 국가안보실에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하루 만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특정 혐의자를 빼라고 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이를 두고 이 장관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같이 근무한 게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군 고위 관계자에게 임 사단장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장관은 임 사단장과 개별적 친분이 전혀 없다며 장관 취임 이전에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과거 관계부서에 이름이 같이 올려져 있다고 해서 추측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압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한 가운데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놓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낙연 총리를 등에 업은 전라북도는 기존 관광 레저 용지였던 이곳을 농업 용지로 바꾸는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이를 강행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전라북도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맞섰습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야당 소속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1,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국제 행사가 파행되자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책임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에서 잼버리 사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이 났지만 이 부실 준비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정치권 전반에서 고강도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 잼버리 파행 사태에 관련해서 이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일단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도 거론됐지만 잼버리 사태는 감사 대상과 범위가 워낙 넓어 이들의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부처 내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하고 대회에 투입된 예산도 1,000억 원을 넘어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입장은 좀 어떻게 다른 상황입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감사로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도 일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지켜보겠다며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서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8월에 열리는 이 국회 상임위를 먼저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잼버리 조직위하고 여성가족부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5월 폭우로 인한 현장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여가부에 예비비 20억 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고 저는 강력히 요구했고 그래서 고성이 오가면서 제대로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여가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가부는 당시 회의에서 침수대책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억 8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이 요청한 20억 원과 관련해 조직위에서
6억 원의 예비비를 이미 확보해둔 바 있어 이를 우선 집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잼버리 행사, 이 행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좀 입을 열었다면서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번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 치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에 대한 진상조사 규명 요구도 있지만은 8월 국회 여러 가지 다른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를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언론 장악, 아들 학폭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25일 국방위에선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과정을 두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전국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합니다. 한미일은 군사와 인공지능, 사이버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다수 출범시켜 과거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계획입니다. 황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7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역대 12번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모두 국제회의를 계기로 열렸는데 3국 간 회의만을 위해 정상들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순 협력을 넘어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 번영의 구심점이 된다는 게 이번 회의의 목표입니다. 3국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핵심 의제는 북핵 대응으로 3국 정상은 영내 공동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나라는 군사훈련과 인공지능, 사이버 분야를 논의할 다수 협의체도 가동하기로 했고 이름과 회의 횟수 등을 논의 중입니다. 한미일 회의와 같은 날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 시각 18일 저녁 귀국길에 오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안보실은 앞으로의 일정은 일본이 정할 문제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의제로 논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최소 93명으로 늘면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푸른 야자수와 휴양시설이 반겨주던 하와이 마우이 섬의 해안가입니다. 산불 전후 해안가의 모습을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불에 탄 면적만 서울 여의도의 약 3배에 달하고 건물 2,200여 채가 파손돼 피해는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주민 4,500명이 집을 잃고 대피한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93명으로 집계됐는데 실종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와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면 사망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You know, with the lack of communication and everything is so hard for a lot of families. I know right now are, still searching. 당국이 수색을 마친 곳에 X 표시를 했지만 여전히 수색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And so we're going as fast as we can. But just so you know, 3%. That's what's been searched with the dogs, 3%. 이번 산불은 453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8년 미네소타주 산불 이후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됐는데 현지에서는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초기 마우이 섬에 설치된 재해경보 사이렌 80개는 아예 울리지 않았고 산불의 위험도를 과소평가한 하와이 당국의 자체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 법무부는 대응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돌입했고 뉴욕타임스는 정부의 구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면서 담임 교사를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 사무관이 논란 사흘 만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왕의 DNA 같은 표현은 아이의 치료기관 자료라면서 자신은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교사를 압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키고 후임 교사에게 갑질 편지를 보낸 교육부 사무관이 결국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이 학부모는 이번 논란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DNA 등 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아이의 치료기관 자료이고 교장 선생님과 논의해 이 자료를 전달한 거라며 해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교에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선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점과 반 학생들이 아이에 대해 쓴 평가가 알림이 앱에 올라간 점 등을 알고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과 당시 6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자신의 직업이 협박으로 느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그동안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이 학부모는 사과문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처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불볕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더위를 날리려는 시민들은 바다와 수영장을 찾아 막바지 피서를 즐겼는데요.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태풍이 지나가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다시 파라솔이 빼곡히 세워졌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 파도를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아이들이랑 물놀이 하고 하니까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놀이동산 한쪽에 마련된 작은 수영장엔 어린이가 가득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몸을 흔들고 쏟아지는 물대포를 맞으니 찢는 듯한 더위도 금세 가십니다. 같이 놀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물놀이 하다 보니까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형 수족관 등 시원한 실내 시설도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한데 다시 좀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한 데를 갈 곳이 어디 있나 하려고 하다가 태풍으로 잠시 주춤했던 무더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이번 주 내내 습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요 도심과 서해안, 남해안에선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륙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느껴지는 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 남부, 경북 동부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강원 영동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25.5도, 제주 26.6도 등 곳곳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4도, 대구와 부산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특사 명단을 정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 명단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오전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로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안종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항일 의병투쟁을 펼쳤던 독립운동가 고 최재형 선생과 부인 최엘레나 여사를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모시는 합장식을 거행합니다.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채집된 흙은 103년 만인 어제 강원도 동해안을 거쳐 국내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가구단지 비닐하우스가 불에 탔고 일산의 한 공장에서도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또 전남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주인이 이번 잼버리에 참가한 독일 대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 신고가 접수된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엔 빨간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 양주시 삼숭동의 한 가구단지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쪽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인데 거주민들이 꽤 많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이 불로 비닐하우스 내부 50제곱미터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건조기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한 조형물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 옆에 인근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차들이 불길이 보인다는 식으로. 한때 불길이 커져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모텔에서 독일 여성 A씨가 업주 60대 남성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이었는데 휴식을 취하던 중 B씨가 허락을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실랑이를 벌이다 팔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씨 일행이 창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틀고 나가 이를 끄기 위해 부탁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폭행과 방실 침입 혐의로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두고 여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활동 내용을 근거로 예전부터 드러내온 판사 개인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과도한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심가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의원.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심 판사가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근거로 든 건 해당 판사의 SNS 활동과 대학 시절 썼던 글입니다. 이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고3 시절엔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당시 한나라당을 겨냥해 수준 낮은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는 비판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짓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면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해 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도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흉악범죄에 시민들의 불안은 큽니다. 퇴근한 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슬프고 거리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냥 한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그냥 뭐 갑자기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묻지마인데 저는 앞으로 이제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큰 벌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사형제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데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풀려나는 무기수가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해 지난 5년간 105명에 달합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사형제 집행까지 거론되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섰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하는 등 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사형제와 달리 오판을 하더라도 재심이나 감형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격리와 처벌 강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일부 주와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도입할 정도로 인권과 수감 후 관리 문제가 산적해 있어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딸 조민 씨를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냥감에게 기소 편의주의, 칼을 찌르고 비트는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미 나왔다며 자백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갑니다. 어제 오후 4시 4분 기준으로 정규 2집 본핑크의 타이틀곡 셧다운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5억 뷰를 돌파한 건데요. 공개된 지 331일 만으로 팀 통산 15번째로 5억 뷰 영상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파가니니의 라 캠파넬라를 샘플링한 힙합곡 셧다운. K-팝 최초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주간 차트 정상을 밟았는데요. 이미 블랙핑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 9,070만 명을 기록하며 막강한 글로벌 파워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활발히 월드 투어를 하며 최근엔 유저지를 핑크빛으로 물들였다네요. 세계 커플로 불렸던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한 미국 매체는 2016년 결별 후 7년 만에 두 사람의 이혼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며 이혼 소송은 사실상 피트의 승리라고 보도했는데요. 재판의 화두는 프랑스 프로방스에 위치한 샤또 미라발 포도밭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이 포도밭에서 웨딩마치를 올린 두 사람. 이후 2019년 파경 후 졸리가 포도밭의 지분을 러시아의 사업가에게 매각했고 피트는 졸리가 자신과 상의 없이 공동 명의의 지분을 매각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졸리가 중재를 받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매체는 각종 소송으로 이미 많은 돈을 쓴 졸리가 중재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이기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네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의 세계의 격투 대결이 이탈리아에서 열리게 되는 걸까요? 머스크는 현지 시간 11일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문화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들은 장엄한 장소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격투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카메라 프레임 안의 모든 것은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해 현대적인 모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머스크와 역사를 환기하는 훌륭한 자선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경기가 로마에서 열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죠. SNS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정말 이탈리아에서 결투를 치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주택가에서 갑자기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면서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또다시 떼강도 수십 명이 명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 교회의 주택. 갑자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3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주변의 주택 10여 채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주택 한 채에서 폭발 이후 나머지 2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Now that we are at this phase, the cause and origin investigation of our fire marshal's office will begin in earnest. Please understand that this will be a slow and long process as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전원이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명품 매장을 습격하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쇼핑몰에서 50여 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몰려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년 8월 12일은 세계 코끼리의 날입니다. 인간의 욕심 탓에 설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코끼리들. 좀 더 가까이에서 교감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새끼 코끼리들은 서로 코를 휘감으며 정답게 장난을 치고요. 다 큰 녀석들은 모래를 끼얹어가며 더위를 식히는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 남아공 벨라벨라의 코끼리 보호구역.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 관광객들이 코끼리와 교감해보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먹이를 주고 직접 쓰다듬기도 하며 코끼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밀렵, 동물원이나 서커스 등에서의 학대 속에 멸종 위기를 맞은 코끼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코끼리를 위한 터전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상어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한 이집트 청년의 사연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뉴스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청년의 이름은 오마르 압델 카데르. 그 옆에 자랑스럽게 놓인 건 바로 기네스 기록 인증서입니다. 7년 전 홍해 한복판에서 수영하다 상어의 공격을 받은 오마르. 23살의 젊은 나이에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는데요. 이건 그가 운동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네스 부문. 맨몸 운동의 일종인 머슬업을 1시간 동안 무려 160회나 해내며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사람들의 응원 덕에 초인적인 힘을 냈다는 오마르. 앞으로도 그의 삶에 멋진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동방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인도 케랄라주.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보트 경주는 세계적으로도 인기라고 합니다. 한마음으로 시원하게 노를 저어가는 사공들, 그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일사불란하게 노를 젓는 선수들, 한바탕 보트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인도 케랄라주 알라푸자에서 열린 네루 트로피 보트 경주 모습입니다. 인도 초대 총리 네루의 이름을 딴 이 대회는 올해로 69회째를 맞았는데요. 화려한 경주를 보기 위해 매년 8월 전 세계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인다고 합니다.
뱀보트라고 불리는 전통 카누를 포함해 72척의 배가 자웅을 겨뤘는데요. 트로피의 주인이 정해지는 순간 그 감격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다시 찾아온 불볕더위로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무려 2배나 뛰었는데요. 한 달 뒤 추석도 다가오는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직접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청량리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려고 찾았지만 채소나 과일을 집었다 놨다 반복하기만 합니다. 엄청 올랐어요. 2배, 3배는 올른 것 같아. 상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가격은 엄청 비싸고 마음에 안 들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알이 꽉 찬 채소나 윤기가 나는 과일은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내 포기 해가지고 2만 원. 좋은 걸 갖다 놔야가 손님들 와서 아 좋다. 비싼 걸 많이 선호해요. 싼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과 한 달 전 10,000원 하던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160%나 올랐고 무는 127%, 대파는 56% 상승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영되면 농산물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9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과일 수요가 증가할 경우 사과나 배 등 과일 도매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어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이번 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름 배추 출하가 확대되는 이달 중하순까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사과와 배 계약 재배 물량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없이 버티기 참 힘들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서도 이번 달 전기요금 폭탄을 맞진 않을까 걱정인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한 달 전기 사용량이 1000kW가 넘는 이른바 슈퍼 유저가 35,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구는 누진세 최고 구간보다 2배 넘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장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면서 시민들은 이번 달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24시간 틀어놓으니까 밤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한 30% 40% 더 쓴 것 같다고 10한 6, 7만 원 이렇게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잘 때까지 계속 트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제습으로. 네, 냉방으로 틀면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거의 2배 정도는 많이 뛴 것 같아요. 인터넷엔 폭염이 덜했던 지난달 이미 4인 가구 평균보다 더 사용한 가구들이 많고 1000kWh를 넘게 사용했다는 글이 많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 달간 전기를 1000kWh 넘게 사용한 이른바 슈퍼 유저는 35,000세대에 달합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길었던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슈퍼 유저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00kWh 기준보다 넘게 사용한 전기에 대해선 가장 높은 누진 구간의 요금보다 2배 넘게 비싼 요금이 책정됩니다.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한국전력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전기 사용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낭비 없이 구동하려면 90분 이하 짧게 외출 시엔 켜놓는 것이 좋고 그 이상 길어지면 껐다 재가동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열흘 동안 1조 2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7월 말과 비교해 6,600억 넘게 늘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조 2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최근 출시된 50년 만기 주담배가 주 원인으로 파악되는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령 제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공분을 사고 있는 LH의 임직원 징계가 최근 5년간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이 160건으로 최다였고 중징계인 파면도 24건에 달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는데
일부는 뇌물과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카카오톡의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지난달 카카오톡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이용한 사람의 수는 4,100만 명을 넘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위인 유튜브와의 격차가 40만 명으로 좁혀졌는데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카톡마저 앞지른다면 OTT, SNS에 이어 모바일 앱 시장까지 미국 빅테크에 잠식되게 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여름철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으로 감기 환자가 줄었지만 그만큼 감기 바이러스 면역도 약해진 탓에 감기 환자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에어컨 사용에 따른 냉방병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여름 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고열이나 인후통,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1000명당 14.1명으로 2016년 4.7명의 3배나 됩니다. 7세에서 12세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가 26.0명을 기록해 소아청소년층이 특히 독감에 취약했습니다. 통상 독감 발생률은 여름철에 낮다가 가을철에 급증하는데 이번 여름 독감은 예외적입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면역을 획득할 기회가 적었던 팬데믹 기간의 반작용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 자체에 노출력이 없으면 그게 한꺼번에 지금 같이 전파가 되고 여름에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줄질 않는 것이고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여름철 감염 추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6월 말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자는 158명이지만 최근에는 61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비슷하지만 냉방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두통이나 콧물 등의 증상이 있지만 에어컨을 피해 잠시 밖에 나가 있으면 증상이 훨씬 나아질 경우 냉방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 감기, 냉방병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 위생을 잘 지키고 증상에 따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본에 생존해 있던 마지막 독립유공자이자 광복군 오성규 지사가 그리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진 건데요. 100세 광복군은 한국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도 감개무량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환영에 감사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오성규 지사는 무려 1923년생. 중학교를 채 마치지 못한 16살에 만주로 넘어가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 투신했습니다. 이후 1945년 미국 CIA의 전신인 OSS에 들어가 한미합작 특수훈련을 받으며 서울 진격을 준비하던 때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기억에는 OSS 무전 훈련 받는 주의죠. 밤중 아마 새벽이지 아마 일본 놈이 항복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술도 먹고 파티하고 그랬다고요.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설 곳이 없어진 오 지사가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벌써 80년 가까이 됐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지만 생애 마지막은 고국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이 100살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겁니다. 귀국한 오 지사는 현충원에서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에게 거수 경례로 귀국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보훈요양원에서 생활할 예정으로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